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감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호 정보통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 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30억 3,277만 원으로 이 중 2,195억 6,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0억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 1,749억 1,264만 원 중 지출액은 1,662억 1,814만 원, 집행 잔액은 86억 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183쪽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지원 국외 업무 여비 2천만 원과 184쪽 노동조합 운영지원 노사 한마금 워크숍 2천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 예산 총액 55억 6,099만 원 중 지출액은 47억 1,84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8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는 열린시정 2억 780만 원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수송비로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우선 집행함에 따라 1억 8,7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 총액 314억 6,952만 원 중 지출액은 288억 582만 원, 이월액은 13억 6,98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억 9,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추진 불가에 따른 불용액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1억 6,636만 원은 관내 학교의 체험활동 감소로 인한 온마을 체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 위탁사업비 1억 5,783만 원은 미래성장 진로 캠프 운영 제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 66억 7,672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5,979만 원, 이월액은 1억 17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269쪽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 국내 예비 500만 원은 조직 개편 등 여비 예산이 부족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 총액 44억 5,761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8,85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6,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 운영 입찰 잔액 및 평택시 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액 7,219만 원입니다. 291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24억 7,678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2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관제소 세출 예산 총액은 74억 7,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5,67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불용 사유로 303쪽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4억 9,373만 원은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CCTV 인계 인수 지연으로 미집행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종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을 보시면은 그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어떤 내용이죠? 직원들 그 수당입니다. 수당 중에 특정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고요. 예를 들면 감사 업무, 그다음에 뭐 세무, 예산, 또 여론 동향 업무, 그다음에 공무원 단체 업무, 대민 활동 및 특사경 뭐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19로 해서 뭐 이렇게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직책이나 뭐 그 야간 수당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그 전액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비상근무 시에는 이제 시간 그 제한 없이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1,750억에 1,662억 지출을 하고 잔액이 한 87억 정도가 2월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상 집적이 세워놓는 이유가 뭐죠? 저희 과 예산은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네네. 예, 인건비가 일반직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제 1,139억 중에 1,096억이 집행되고 이제 42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냥 액수로는 좀 큰 규모입니다만은 이제 퍼센트로 보면 한 3.8%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경우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체를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많이 발생되는 때는 한 5%까지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집행 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은 됩니다. 그래서 한 2에서 5% 정도, 6% 정도까지는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정자치국에서 한 뭐 연예산 2,330억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타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축소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총무과 예산 뭐 내년 예산에 한 100억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예, 이 부분 인건비는 이제 원래 그 탄력성이 좀 심해가지고요. 휴직자가 갑자기 발생하고 또 복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의원 면직이 또 발생하고 이런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지금 약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 시스템에서 그 구급으로다가 이제 공직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8급으로다가 승진하는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건 이제 시기별로 들어온 시기별로 다 틀린데요. 네. 뭐 빠른 친구들은 뭐 2년 만에 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떨 때는 또 3년 걸리기도 하고 뭐 아주 늦을 때는 또 4년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공무원 채용으로다가
어려운 그 비율을 뚫고 우리 평택시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시면서 너무 아니다 싶은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급 공무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직을 하고 다른 뭐 일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급 직원들이 그런 불만이 없이 우리 평택시청 공직자로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대표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셔가지고 그런 인사 시스템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협력과 두원경 과장님.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을 읍면동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전환됐나요?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읍면동이 금년까지 전환이 됐고요. 네. 내년에 추가로 4개 읍면동 전환해서 이제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22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은 간사를 2개 돼 있었잖아요. 간사제도. 사무실하고 간사를 네. 예, 근데 지원해 지금 뭐 그 간사제도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각 읍면동에도 아마 간사님들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간제 우리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주민자치에도 어떤 그 간사 제도를 기간제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 지급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제도 개선이나 우리 그 주민자치 조례법을 개정할 만한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현재 그 주민자치회 업무는 우리 읍면동 직원 중에서 한 명씩 지원을 해서 전담하게끔 지금 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읍면동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간사를 전임해서 할 만큼의 그런 일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한 분씩 지원을 하고, 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주민자치회가 점차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간사를 좀 안정적으로 좀 모집을 해서 전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자꾸 이걸 건의를 해서 간사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은경 과장님이 자치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것 좀 해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주민참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 그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어떤 그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뭐 거의 그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복합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도 그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민 참여에 지금 뭐 자치행정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평택시에서 너무 관여를 한다. 우리 자치의 참여 제도를 너무 참여를 해서 짜증이 난다 정도로 이렇게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 예산을 세운 그 부분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과장님, 네, 차현익 과장님. 교육 청소년과 그 프로그램이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청소년과. 네, 프로그램이 이제 이제 교육 분야 쪽의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요. 또 청소년 쪽에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수십 개 정도 돼서 그 이제 목록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제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학교 과정 속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좀 다수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을 통해서 뭐 이제 그 축제나 아니면은 이제 그 동아리 활동 뭐 이런 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읍면동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청소년 그렇습니다. 지도위원회. 네. 그분들하고 교육 청소년과 매치가 안 됩니까? 매치를 하시면은 어떤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저기가 없냐고요. 저희 이제 부서에서 그 이제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이제 그 선도 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 각 읍면동 그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했지만은 뭐 87억씩 잔액을 남길 것 같으면은 이런 청소년 과에다가 한 50억씩 더 예산을 올려줘서 그분들이 좀 훌륭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이 좀 양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중학생, 고등학생 그 등하굣길이 그런 문제는 우리 저기 교육 청소년과에서는 관여 안 하십니까? 등하굣길 관계. 그 등하굣길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어떤 그 학교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교동 쪽에 보면은 세교 중학교가 있고 평택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현대 힐스데이트 1, 2, 3차 그 공영주택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구도심으로 또 나오면 부영 1차, 2차 뭐 아파트가 쭉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를 할 때 이렇게 대로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현대 힐스 1차 옆에 그 등하굣길을 좀 개설을 해서 편의를 좀 편의 시설을 좀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뭐 등하굣길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예. 교통시설이라든가 쪽으로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장님이 일단 그 교통행정- 교육청소년과 예. 과장님이 네. 좀 신경 좀 써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 해계 과장님. 그 기간제 쉼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청 본청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뭐로 썼던 건물이에요? 그 과거에 무기고? 무기고로 썼던.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그렇게 저 기간제 분들 잠깐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잠깐 뭐 탈의하고 그런 쉼터를 준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간제 요원분들도 우리 평택 시민이니까 그런 걸 잘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좀 편익 시설로다가 잘 활용하게끔 냉난방 시설도 잘 갖춰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소
종합관제소 과장님도 계신가요? 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보안등 및 방범 카메라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방범용 CCTV는 저희 종합관제 사업소에서 하고서 있고요. 보안 등은 건설 도로관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1쪽이 보안 그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 그 공무직까지 해서 총 7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뭐 3교대 뭐 4교대 네. 이렇게 예, 네. 그 저희 CCTV는 21명이 공무직 21분이 그 이제 8시간씩 이제 사흘 교대로 5명씩 그렇게 근무하고 이번에 그 있습니다. 뭐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역에서 예. 그 무참히 그렇죠. 스토킹 신당역이 뭐 예, 그, 네. 그런 예, 예. 관계로 해서 예. 중요한 그 한 분의 그 시민 국민이 예. 목숨을 잃으셨는데 평택 시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네. 활동을 하게끔 그 시스템을 좀 잘 관리를 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일괄 관리를 잘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 세교농업 뒤쪽에 세교동 평택농협 세교 지점 뒷골목이 있어요. 예. 아마 세교 동장님이 서류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받은 게 없는데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셔가지고 그쪽이 아마 이제 그 예. 청소년들 유해거리로 네, 예. 아마 이렇게 뭐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런 예, 예. 저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안 등 한 개소 설치와 방범 카메라 한 개 설치를 좀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예. 저한테 답변이 없어가지고 예. 과장님 좀 한번 체크 좀 해서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주 의원입니다. 그 행정자치국은 우리 평택시에 수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우리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이 보니까 지금 2,330억 3,277만 원이고 그 지출액이 보니까 2,195억 6,012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행 잔액을 보니까 126억 107만 원인데 여기에 또 사고 이월이 1억 170만 원이 이제 많지 않은 액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계속비가 이제 13억 6,987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2월액이 보니까 14억 7,157만 원입니다. 우리 그 예산에 비해서 지출 그 비율을 보면 94.2%면 굉장히 많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잔액도 이렇게 보면 5.1%인데 별로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잔액을 보게 되면 126억이면 굉장히 다른 데의 어떤 한 과의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1억 170만 원 사고 이월된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예, 이제 팽성 서부 다목적 회관에 예, 그 외벽 보수 공사를 하는데 예. 자재 수급 관련해서 네네.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 이율로 해서 네. 그 다음에 저기 준공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준공은 다 끝난 거네요. 네네. 이게 뭐 우리 예산에 비하면 뭐 사고 이월액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그 사고 이월 금액 같은 게 되도록이면 남지 않고 전액 다 집행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 정목과에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9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섰고 지출이 2,865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되고 잔액이 34만 원이 이제 지출이 남았고 여기 운영비를 보니까 6,996만 원에다 지출이
211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 기록물 관리는 굉장히 저는 평택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박물관도 없잖아요. 평택시가 지금 박물관 건립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런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뒤늦게나마 이런 사업들에 신경을 쓰시고 기록물 관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온 자료 등을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해가지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어떤 파일 같은 것도 모아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총무과에서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은 이제 공공기록물 부분입니다. 시청과 시 산하기관에 있던 그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의원님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시민기록물 수집 사업 이 네, 부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일단 기증을 받아서 그 기록화 작업은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나중에 그 사료관리 시스템이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거 관리하는 그쪽에 업로드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오시고 이런 기록을 또 그냥 자기만의 이렇게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집을 해는 게 최우선적인 것 같고 이것도 수집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관리하거나 또 이렇게 뭐 해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어느 해인가 그 지영이 그 관의 그 기록물이 물에 한번 이렇게 비에 젖어서 굉장히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 손실입니다. 저는 이런 그 기록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역사, 문화 또 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발전상 같은 걸 꼭 기록해서 그 앞으로는 우리 차세대 우리 밑에 그 세대들이 이제 검색하고 항상 평택시가 이렇게 발전해왔구나 이러는 자료를 좀 수집하는 근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치협력과입니다. 여기 북한 이탈 주민 그 기타 보상금에서 4,800만 원 거기에 이제 지출이 2,751만 원이 지출이 됐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초기 전입자 냉장고 지원 4대, 탈북 쉼터 냉장고 4대, 집중 사례 대상 선풍기 뭐 80대, 초기 전입자 자격 취득 지원 25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그 지금 평택시에 몇 명 거주를 하고 있죠? 현재 1,103명 작년 12월 기준에가 1,103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저기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700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그 탈북을 어렵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분들이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를 저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초기 전입자라고 하면 간 넘어 오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 평택시에 이주해 오신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탈북민을 금방 이렇게 네,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결산상에 보면은 이제 작년 예, 21년 1월 2일 이후에 네. 하나원에서 이제 수료하고 예. 우리 시 쪽으로 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분들이 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초기 전입자 자격증 그 취득할 수 있도록 했는데 2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본인이 네. 남한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직업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어떤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격증 구분은 별도로 없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건데 대다수 희망하는 게 운전면허 취득입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1인당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민주평화통일에 뭐 한 지금 올해 뭐 한 십몇 년
저기 학원대 여성분과 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을 때 탈북민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그 바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탈북민 평택시 탈북민 4명한테 저는 그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지원을 해 드리니까 그분들이 그 정착금 다 까먹으면 뭐 이렇게 비행 뭐 이렇게 일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닥치는 데 일을 하는데 이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해주면 이분들이 오랜 기일 동안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에도 이런 일들은 잘 또 권장을 해서 많은 정착민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199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거기 간사가 있어요. 간사 급여가 이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이네요. 12개월이면 1,200만 원인데 1년 동안. 근데 이게 시급으로 따져보면 일일 시급이 3만 3천 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거 굉장히 빈약한 저기 급여인데 이거 얼마 전부터 이게 개선이 좀 됐나 했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거고요. 예. 지금 국비로 예, 예.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예, 예. 국비로 연 2,400만 원이 내려옵니다. 2,400만 예, 원. 그래서 저희 거 1,200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시급으로 따져보면 요새 뭐 시급이 뭐 8만 원, 9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빈약한 것 같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런 급여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말이에요. 알았고요. 207페이지에 보면 자치협력과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보조가 있어요. 이게 그 예산이 7천만 원에 이제 그 지출이 5,052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 오성 알뜰 장터 놀자 여기에 2천만 원이 있고 그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카페 1,997만 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해바라기 청춘 사진 촬영 이게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선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 사업들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예. 발굴한 사업을 이제 스스로 이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네네. 해바라기 청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거고 예. 비전이동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그 사진 예. 예쁜 사진 찍어드리기 이제 그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징검다리 카페는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카페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건 오성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성면 청소년에게 이제 체험하고 체험 및 여러 가지 소통 공간을 제안하고 자아 발견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여기 부여받는 사업들은 굉장히 그 괜찮은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 참여 예산 발굴을 할 때 진짜 실질적이고 좋은 이런 예산들이 참여가 돼야지 어느 뭐 이렇게 읍면동은 보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실용성도 없는 주민 참여 예산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그게 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산 같은 거는 좀 해서 권장할 만한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자치협력과인데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범국민 3대 단체가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하고 통장까지 하면 5개 단체가 되는 거죠? 주요 이제 저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네. 자치협력과에서 주로 이제 5개 단체, 국민운동 단체 아까 말씀하신 예, 3개 그렇죠. 단체하고 예. 통리장연합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5개 단체를 지금 추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예산이 이게 이제 각 읍면동 사업이 있고 또 이제 그들이 그들만의 할 수 있는 어떤 자체 사업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 그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이 이제 사업비가 좀 상이하고 하는데 뭐 다른 사업들은 뭐 많이 하는 사업은 많다고 치더라도 새마을의 읍면동 그 사업비가 6,900만 원 맞나요? 이게 이제 새마을 조직이 남녀 조직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수도 좀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총이나 새마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시협의회 지원되는 사업하고 읍면동하고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니까는 2억 8,9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1억 8천 정도 뭐 이렇게 나갔는데 네. 그래서 요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이 금액이 좀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특색 있는 그 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읍면동별로 특화하는 사업들 읍면동에 있는 그 조직에 나가는 그 사업들이 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지원액은 뭐 상이하다고 저는 봐요.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새마을은 읍면동 사업비를 보니까 남녀 합쳐서 25개 읍면동이잖아요. 이게 6,900만 원이고 바르게는 읍면동 사업이 4,600만 원 남녀 200만 원씩 25개 읍면동 그렇게 된 것 같고 새마을도 새마을이 아니라 자유총연맹도 읍면동 사업비가 4,6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지 하냐면 그 워크숍 비용이 새마을 2천만 원, 그 바르게도 2천만 원, 자총은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도 어제도 뭐 자유총 체육대회 다녀왔는데 새마을 전진대회는 2천만 원이고 바르게는 700만 원, 자유총은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워크숍 같은 거는 이제 그 인원들이 다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총의 그 예산이 1,500이었다 750으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가 돼서 아마 워크숍비가 1,500만 원으로 다시 환원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남녀 운동 본부들이잖아요.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어요. 읍면동 사업비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거 갖고 다양하게 지역으로 해서 진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른 단체 12개 단체, 9개 단체도 많이 있지만 이런 번국민 5개 단체라든가 이런 데 수반에 올라온 3개 단체 정도 이 정도는 워크숍비라든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들이 진짜 평택시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진짜 꾸준히 일 마다않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존감을 느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같은 것도 균형 있게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구민운동 단체가 현장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하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인들 이제 여러 가지 교통비뿐만 아니고 실비를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경비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의원님들께서 뭐 그런 활동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읍면동의 그 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국민운동 단체, 자원봉사 단체들이 힘 받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치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막 여름철이고 뭐고 땀 쩔쩔 흘려가면서 막 승강장 청소하는 거 보고 뭐 쓰레기 저도 이제 같이 자원봉사를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지칠 정도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지원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교육청소년과 보세요. 평택시 장학재단이 이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9억 여기 책정이 출연금 지원이 이제 됐어요. 이 평택시 장학관이 150억인가를 주고 이게 우리 그 8대 때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평택 시민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입소하면 입소비도 적고 비용이 절감이 돼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입소한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네, 지금 12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128명. 원래 정원이 몇 명이죠? 예, 150명입니다. 15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30명 정도는 그냥 저기 비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그 좀 중도 퇴사하는 그 아. 학생들이 좀 있고요. 예, 예. 그거 이제 계속 그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장학관 운영 제도는 우리 그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되는데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거기 가면 저희 답사도 탐방도 가봤었어요. 8대 때 의회 때. 그랬더니 시설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쾌적하게 해놓고. 근데 혹시라도 음식물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위탁해서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간혹이 조금 이제 불만 사항도 나오는데 이런 그 먹고 아이들이 하는 음식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위생적 처리라든가 건강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50페이지 청소년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미인과 대안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원액이 이게 그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4,130만 원인가 이제 아이들 지원 그 하는 게 이게 8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지금 있죠? 네,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요. 전에는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거기에 입소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좀 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여기도 내보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취업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검정고시 이런 거 해서 이제 검정고시 합격하고 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럽니다. 여기가 그 신장 일동 동사무소 자리에서 하고 네,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설도 열악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었고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고 또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단절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간에 꿈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가보면 좀 열악하더라고요. 시설들이. 그래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뭐 집기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여성 그 학생들한테는 위생용품도 좀 사다 주고 이러는 그 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15명인데 여기에 뭐 아이들 그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교도 많이 가고 이러더라고요. 취업도 좋은데 하고. 그래서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각별한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제사업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제사업소가 그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그 이관돼가지고 이제 CCTV 네. 그걸 통합 관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관제사업소에 뭐 이렇게 이제 시설을 좀 해달라, CCTV를 시설을 해달라서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또 이제 차량 불법 주차 뭐 이런 게 좀 찍히니까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저기 막 불편하다고 또 아우성이고 이제 이래. 그 특히 이 출장소 앞에 보면 상업지역이 뭐 밀집되어 있어요. 옛날에 80년도 후반에 지은 건물들이라 주차 시설이 전무하잖아요. 예. 전무한데 이제 거기에 뭐 복잡하고 이렇게 CCTV 해달라고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이게 찍힌다고 찍혀서 과태료가 와가지고 이게 재작년 경우에 저가 굉장히 막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거 막 정리하라 이제 그래서 거기 출장소 앞에 국비 156억을 들여서 주차장이 158면인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임시적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때 요청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출장소면 어디를 말씀? 출장소 앞에 여기 뭐 송파 상업 쪽 출장소 앞에. 양쪽 아, 예, 대로. 양쪽이에요? 오른쪽 예, 의원님 그 부분 지난번에 뭐 저하고 그랬죠. 통화도 했고 했는데 예, 그 부분 예. 현재 뭐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뭐 그 주차장은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예, 예, 그래요. 뭐 그래서 계획대로 예. 그때 이제 그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 이제 그 요청이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그거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단속 기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인가요? 8시인가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예. 그 아침 그 9시서부터 그 저녁 그 8시까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예. 이쪽 부분이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서 예. 일부분 그 단속 그 시간 자체가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요런 쪽 같은데 시내 쪽은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왔는데 저쪽 송탄 지산동 쪽에 보면 송탄 터미널이 있어요. 네. 그쪽은 저녁 8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여기도 똑같이 6시까지만 단속 좀 해주시. 왜냐면 주차장이 전무하잖아요. 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차 댈 때도 없고 이제 딱지 떼니까 이제 과태료 붙으니까 이제 이래서 그때도 한번 조절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저가 이제 과장님 안 계실 때죠. 그때 한번 전화도 제가 드려본 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외인 아파트 그쪽 앞쪽에 이렇게 보면 포스코 아파트 있고 외인 아파트 짓는데 거기 사거리에 네. 그게 CCTV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대로변 찍는 게 목적인데 그 골목 꺾어지는데 시립 도립 도서관 들어가는데 거기 골목에다 세워도 그 차가 과태료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로가 목적이지 골목길까지 그게 이제 비치니까 그 과태료 용지가 날라온다라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대로변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지 꺾어져가지고 골목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경이 길다 보니까 그것도 보이니까 그게 다 찍힌대요. 동네 그 어르신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좀 그쪽은 이렇게 동네 마을 그 자기 집 앞인데 찍히는 거예요. 거기 가까워서 이제 그렇다고 그거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관제사업소 전화도 해보기도 했는데 과장님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요? 아, 네. 이게 그 민원이 양쪽이 다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자체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후 8시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키는 이제 원칙이고요. 일부분 아마 그게 이제 그 좀 안 되는 지역이 아마 이제 있는 걸로 좀 알고서 있고 한데 저희도 최대한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또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치 않도록 그런 쪽에 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골목 이렇게 큰 거리가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안고 꺾어져서 바로 거기도 찍힌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186페이지 그 감염병 예방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국비나 도비로 전환된 거겠죠? 이행이 안 된 게. 186페이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방 접종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분을 과목 경정을 해서 국비를 집행하고 시비 쓴 거는 이제 불용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혹시 행복마을이 두 군데인가요? 관리소가? 예, 지금 세계동하고 서탄면하고 지금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액이 3억 1천인데 이게 지출액이 2억 8천인데 이게 이 인건비는 예산액에서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인건비가 보통 이제 10명 기준인데요. 그 세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반기에 8명 채용해서 3명이 중도에 퇴직을 했어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이제 이 현재는 도비가 50대 도비하고 12가 50대 50인데 작년 이전에는 도비가 70대 70에 30, 12가 30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거기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사용하는 비용들, 운영비, 그다음에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비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명이 퇴사를 했으면 추가로 인원은 다시 복원은 하지 않나요? 예,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또 저희가 모집도 했는데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현장에 좀 허드렛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좀 불편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면 들어오시는데 활동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좀 안 맞아서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중도 퇴직하면 한 3개월 정도 공고하고 모집하는 것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230페이지 보면은 교육청소년과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20만 원이라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진로 진학이 1대1 컨설팅이네요. 좀 아쉬운 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1대1이라면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300만 원 정도라면은 한 몇 명이라도 더 1대1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데 좀 남은 게 아쉬워갖고 제가 여쭤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1대1로다가 이제 그 학생이 와서 하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중에서 이런 그 1대1로다가 진로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고등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3명의 상담사가 이제 학교별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뭐 남기는 했습니다만 요것도 하나의 어떤 그 다 진행하고 나서 남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237페이지 보면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인원이 정원이 150명인데 지금 128명 정도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보통 2대1 정도의 그 이제 경쟁률이 있어서 150명 외에도 그 이제 대기 순서가 쭉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중도 퇴사하는 그 이제 학생들에게 그 이후로 다 계속 그 이제 대기 순번대로 학생들을 받아왔고요. 지금은 그 이제 코로나 관계로다가 그 방을 좀 이렇게 여유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밤에 그 열이 나는 학생도 있고 뭐 이런 관계로다 해서 그 이제 방을 2개를 좀 내는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반기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도에 나갔는데 지금 그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금방금방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거 자부담은 아직도 20만 원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에 이제 숙식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실내에서도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 벗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186페이지 보면은 예방 접종 센터로 인해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95페이지와 201페이지에 보면은 사무 관리비로 인해서 75세 어르신 백전 접종 수송비로 인해서 두 번이 나갔는데 이게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 18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방 접종 센터 그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그 비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먼저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한 부분인데 이후에 그 187페이지에 있는 부분 요게 이제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려오면서 여기서 집행하고 앞에 거는 이제 우리 시비니까 집행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자치협력과 이제 75세 지금 말씀하신 195페이지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이건 특별 교부세로 이제 나중에 내려온 건데요. 처음에 정부 방침이 쓰고서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먼저 요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쓰고 부족한 부분이 일부 쓰고 나머지가 이제 잔액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86페이지 보면 이미 이제 국비로 이제 내려온 거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195페이지와 201페이지 보면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통계목으로 인해서 75세 어르신들의 접종 수송비와 그 외 195페이지도 75세 어르신 백전 접종 수송비로 나갔습니다. 그럼 열린 시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그 통계목에 있는데 이거는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아니면은 도비입니까? 그리고 201페이지도 75세 어르신 이상의 접종 수송비로 또 나갔는데 이거는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195페이지에 이제 그거는 현재 요 당시에가 4월 15일 요때부터 이제 7월 1일까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는 않아서 그때는 이제 그 특별교부세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빨리 어르신들을 한 곳에 수송을 해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총 1,074대가 결과적으로는 동원이 됐는데 이 비용을 이제 추산하다 보니까 한 1억 3,2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비비를 세운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 지금 1억 8,700에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1억 8,700 집행 잔액을 그 사무관리비는 여기에 여러 가지 간부공무원 방역활동이라든가 통합방위, 탁상 마이크구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 집행 내역에 보시면은 1,266만 원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모자라서 그 사용한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1,266만 원이 오버된 겁니다. 요게 이제 1,266만 원이 표시가 된 거고 201페이지에는 요거는 말 그대로 특교세, 특별교부세가 1억 3,200이 지금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201페이지에는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195페이지는 우리가 11호 책정했는데 1,266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예비비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수송비로 나간 게 네. 중복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저희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북 이주민 자녀분들의 통계 자료가 돼 있나요? 청소년들, 자녀분들. 지금 연령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0세에서 9세가 3명, 19세까지가 12명, 20에서 29세까지가 48명,
30에서 39세가 98명, 40에서 49세 65명, 50에서 59세 57명, 60세 이상이 19명으로 지금 그러면 61명으로 이제 현재 39세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아까 그는 이제 남자를 좀 말씀드린 거고 저기 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9세까지가 3명이고요. 19세까지가 36명, 20에서 29세가 150명, 30에서 39세가 314명, 40에서 49세가 317명, 50에서 59세가 222명, 60세 이상이 6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세까지 청소년이 450명 이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50명. 현재 그 청소년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 목이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좀 원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생활가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한마당 잔치, 그리고 이제 북에 가족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나 설 때 이럴 때 이제 망향제, 뭐 한가위 축제 이런 위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저도 올해 이제 1월달에 왔는데 와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한 이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점진적으로 이 청소년에 대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현실적인 거고요. 거기 플러스 더해서 왜냐하면 자녀들을 지금 현재 돌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녀분들, 청소년들은 우리 언어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직 언어 자체도 다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그들을 정말로 정책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빨리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꼼꼼히 정말 챙기셔서 적세지감이 없도록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이 친구들이 또 위기에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이 청소년 지원 꼭 필요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현장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청소년 쉼터는 그 가출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보호한다든가 뭐 숙식 제공을 하고 또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서 다시 올바른 이제 청소년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 이제 청소년 쉼터는 그 여자 청소년만 할 수 있는 그 이제 매봉산 그쪽에 있는 그 여자 쉼터가 있고요.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흥사단에서 민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사업이 주로 있어서요.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좀 올려주기도 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맞벌이 세대가 많고 또 청소년이지만 위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여기에 들어온 굉장히 슬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탁상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에 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참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이런 데서는 정말로 충분히 저희들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데는 정말로 지원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성 청소년 쉼터지만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각틀에 놓여 있는 남성 청소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에는 남성 청소년 쉼터는 없어서 인근 천안이나 뭐 그 시흥 이쪽으로 좀 먼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사실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남자 청소년 그 단기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장소도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바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위기의 청소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 시도 50만도 넘는 그런 시인데 지금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둘러서 진행해서 뭐 남자 청소년들도 빨리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셔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특별히 저희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 문제로 인해서 이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고충을 들어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실태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청소년들을 예우를 해주고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곳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예양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세심히 해주셔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 세부 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유재산 관리로 해서 이제 사고율이 1억 1,700이 있고 또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쭉 저희 그 옆에 주요 내역을 보았습니다. 사고유혈 내역을 보니까 팽성 서부 다목적 해관 외부 보수 공사로 인해서 사고유혈을 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예. 자재 수급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 유효를 하게 됐고요. 공사는 상반기에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 그럼 마친 겁니까?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행정력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총무과는 직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요, 뭐 이제 직원이 인원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그 일반직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일반직 예산 같은 경우 이제 1,139억 정도 이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류가 이제 인건비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 운영비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5억 5,9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 잔액이 8,400한 8,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해가지고 1,8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 설치를 하신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뭐 직원, 네,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치료가 필요한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횟수나 아니면은 인원이 매년 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거 상담 프로그램이 맞고요. 현재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 좀 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뭐 금년도도 지금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그대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들어온 거는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이 상담을 받으신 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라든지 뭐 예우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따로 기록을 요구해서 보관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상담가들이 이제 개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기획은 하지만 매칭해서 8회 1인당 한 8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시 공무원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못할 텐데요. 가장 희망하는 후생복지 분야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은 뭐 후생복지 쪽은 복지 포인트 쪽 그쪽을 많이들 선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금액을 올리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춰서 좀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지 않게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산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8,500만 원 정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뒤쪽에 보면 우리 뭐 콘도도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쵸? 어디 콘도입니까? 회원권 1억 3,500에 대해서 예, 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42개 구자를 가지고 있고요. 5개 정도 회사의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많이 남은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콘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건강검진비에서 잔액이 제일 많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 콘도 회원권을 그러면 42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어느 직원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나요?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전 직원이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이거를 전체 1년 사용 횟수는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수로 따지면은 전체 총 박수를 다 사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 45%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말에 집중돼서 사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수를 100%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계절 휴양소 이용 대금도 4,400만 원이 잡혔고 카라반 캠핑장 이용권도 750만 원이 잡혔고 체력 단련실 및 여성 보건실 운영해가지고 384만 4천 원 정도가 잡혔는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 열린 사고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타 시군구보다 저희가 앞서가진 않지만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시는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라고 저희 같은 의원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내 집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감을 찾아야지만 시 행정에도 발전적이고 시민들한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총무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